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지 씨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논란 아닌 논란이 있어요. 신지 씨가 결혼하실 분이 뭔가 결혼 배우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조금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저와 대화도 나누고 앞으로 면을 맺고서 또는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주제로 넘어오면요. 신지 씨가 이제 최근에 자신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 그 코요테 멤버들에게 자신이 결혼할 남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소개를 하는 자리를 갖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미 결혼은 발표를 했고 이 결혼 발표 후에 진행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온라인에서 화제인 건 뭐냐면은 신지 씨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 남성분이 있는데 이 남성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무언가 좀 쎄한 것 같다, 좀 위험한 친구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은 88년생 남성분이고요. 이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신지 씨에 대해서 뭔가 유명한지 몰랐다, 이렇게까지 유명한지 몰랐다라든지 굉장히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돌싱인 부분이나 아이가 있다는 부분 얘기하지 않았다가 만난 후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돌싱이고 아이가 있다는 점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코요테 멤버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예의 있는 표현은 아니었던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민 씨에게 이제 뭐 나이살 아니에요 라든지, 이런 사실 나이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은 기분이 나쁘죠. 실제로 나이살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대화에선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무례할 수 있었겠다,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과 관련해서 자신이 이미 이제 돌싱이다, 다녀왔다, 결혼을 해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같은 게 있고, 전처를 또 존칭으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높이는 표현 같은 걸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나이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양육을 하는데 전 부인이 키우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교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인인데 나보다 연배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적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표현상으로 부자연스럽거나 조금은 이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만한 표현들 많이 사용하는 느낌이 있었고, 또 본인이 집안일 같은 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코요테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 형님들도 컹컹 막 이런 식으로 웃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긴 하는 거죠. 뭐 보통 편한 자리에서는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뭔가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는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상대에게 그런 표현들을 쓴다는 게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한다, 거기다가 돌싱이고 아이까지 있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조금 결혼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지 씨가 연상이기도 하고 이 연상연하 커플인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결혼은 결국에는 비슷하게 만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러니까 신지 씨가 굉장히 그 남성분에게 빠졌던 어떤 매력이 있겠죠. 그게 외모나 연하남이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이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신지 씨가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책임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봤을 때 이제 또 그 남성에게는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그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신지 씨가 유명한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자기 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어떤 다른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죠. 거기다가 남성분 입장에서는 이 결혼 생활을 이미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조건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지 씨가
유명한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명하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애써 잘 안 봤다, 나는 그냥 사람으로서 계속 봐서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다라는 식의 표현을 좀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뭐 10대, 20대 때 서로 뭐 가진 게 없을 때 뭐 혼인을 약속하는데 연상연하 커플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30대, 그러니까 88년생이고 이제 신지 씨는 40대인데 이 정도 나이가 든 상황, 사회생활도 해본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재혼을 선택을 한 상황에서 조건 같은 부분이나 이런 걸 애써 너무 조금 안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두 분의 결혼을 봤을 때 조금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돌싱 부분이에요. 돌싱 중에 아이가 있다는 부분. 다른 부분은 각자가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요소가 있으니까 서로 결혼하고 서로가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의사니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신지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있는 돌싱남과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어떤 사고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아이 관련 문제입니다. 근데 미혼의 경우에, 내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유부녀가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재혼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이 부분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이 문제는요, 재혼에 있어서는 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예요. 간혹 전처나 전 남편이 양육을 하다가 갑자기 사정이 변경되면서 너가 키워라고 하는 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이 아이까지 다 감당을 하고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키우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고요. 그러고 이제 친권 양육권자 소송해서 변경하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양육비 관련 청구 분쟁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 남편이 재력이 있는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양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양육 관련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런 양육 관련 분쟁, 양육비 관련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었던 이제 케이스 중에서는 갑자기 이제 그 전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거를 보면서 약간 이게 계륵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뭐 이혼도 했고 가지고 싶은 남자는 아닌데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잘 돼가니까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조금 더 뭐 돈을 더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든 사례에 통용되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이런 자녀 문제, 돌싱에셋의 자녀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거는 사실 당사자의 문제긴 하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혼한 이제 돌싱남 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내 아이가 두 명이 되는 거죠. 이 두 명이 되는데 전 아이도 소중하고 이 아이도 소중하고, 물론 아이에 따라서도 애정도의 차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들 간의 애정도 차이에 따라서 약간 질투심을 느낀다든지 서로 싸우게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결혼해서 새롭게 낳은 아이가 아픕니다. 근데 전처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도 아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다가 형제 입장에서도 배다른 형제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도 저 사람을 뭐 언니로 불러야 되나 아니면 오빠라고 불러야 되나, 새롭게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상속 문제도 있겠죠. 이 상속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론 결혼을 해서, 이건 아주 나중에 얘기지만, 보통 상속을 거치다 보면은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머리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전처와의 어떤 아이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전처와의 아이 관계에 이제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섭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서 만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재혼을 하는 과정이고 아이가 있는 재혼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미혼일 때는 차마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더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을 고민하셔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정리와 대화, 그리고 대화를 했고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많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결혼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